안녕하세요. 저는 동아ST의 전신인 동아지약연구소에 입사하여 20여 년간 바이오의약품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이건일입니다. 현재는 동아ST 연구본부 내 바이오 연구실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바이오 연구실은 크게 두 가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세포주 개발, 배양 및 정제 공정 개발, 제형 및 DP 공정 개발, 분석법 개발, 임상 및 상업용 생산을 위한 GMP로의 기술 이전, 그리고 허가를 위한 CTD 자료 작성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이오 신약 개발의 기반이 되는 다중항체, ADC, mRNA 등의 모달리티를 활용한 플랫폼 기술 개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분야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특허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그 기간이 도래한 생물의약품을 대상으로 품질평가, 비임상 및 임상평가를 통해 동등성을 입증한 의약품을 바이오시밀러 또는 동등생물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저분자 물질인 화학합성 의약품의 경우에는 분자량이 수백 달톤 정도로 작아서 화학합성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 완벽히 동일한 분자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바이오 의약품은 분자량이 수십 킬로달톤에서 수백 킬로달톤에 이르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유전자 재조합 방법을 이용하여 동물 세포나 효모, 대장균과 같은 미생물 등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해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조회사에 따라 생산세포주를 만든 방법, 세포를 배양하는 조건과 정제하는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글리코실레이션 등 분자 구조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기존에 허가받은 회사의 오리지널 제품과 완벽하게 동일한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이오시밀러는 이러한 분자 구조적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리지널 제품과 비교하여 생체 내에서 동등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고 있다고 확인된 제품입니다. 바이오시밀러는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 제품을 복제하는 것이기에 신약 개발 단계 중 초기 탐색 연구는 제외하고 세포주 개발을 포함한 제조 공정 개발 이후 단계를 수행하게 됩니다. 바이오시밀러는 그 대상 물질인 오리지널 제품의 품질 규격이 바로 바이오시밀러의 개발 목표가 되고, 이와 얼마나 유사하게 그리고 많이 만드느냐에 과제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세포주 개발 초기에 최신의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오리지널 제품의 물리학적 특성,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여 오리지널 제품의 각 품질 요소마다 품질의 범위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후 설정된 오리지널 제품의 품질 범위 내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품질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최신의 분석 기술로 분석 가능한 최대한의 분석 항목에 대해 오리지널과의 엄격한 비교 동등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비교 동등성 데이터가 허가 당국이 허가를 위해 매우 중요하게 검토하는 자료입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신약보다 간소화된 비임상 독성, 임상 자료만으로도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시밀러 개발 시 독성 시험에서는 반복 독성, 극소 독성, 임상 시험에서는 1상, 3상 시험만을 대조약과 비교 동등성 시험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공정 개발의 난이도입니다. 생물의약품은 살아서 변화하는 생물체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정을 포함하므로 제조 중간체들의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고난도의 작업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이오시밀러 개발 회사는 높은 수준의 공정 개발 및 공정 컨트롤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 자원의 활용에 대한 것입니다. 바이오시밀러 개발 회사의 많은 경우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한계로 인해 개발 과정 중 CRO를 활용하거나 임상용 또는 상업용 생산을 위한 CMO를 활용해야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업계에서 검증된 CRO나 CMO를 선정해야 할 뿐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CRO나 CMO에 일정 부분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계약 조항에 담아야 하고, 각 위탁기관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조직을 갖추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항시 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리지널사와의 특허 분쟁에 대한 준비입니다. 바이오시밀러 대상 대조약은 대부분 매출 수조 원의 블록버스터 제품입니다. 따라서 오리지널사는 추가 제형 개발, 적응증 개발 등을 통해 특허를 최대한 연장하려는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특허 보호 기간에 더 많은 독점적 권리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는 숨겨진 특허를 수시로 확인하여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셀트리온과 삼성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능력은 이미 글로벌 리딩 그룹에 속해 있고, 셀트리온과
삼성의 선험적 개발 경험이 한국 내 바이오시밀러 개발 역량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서 동아ST, 종근당, LG화학과 같은 전통 제약사와 에이프로젠, 알테오젠과 같은 바이오벤처 회사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역량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높아진 이유는 일종의 장치산업인 바이오의약품 GMP 설비에 과감한 투자를 한 것에 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약 80%씩 성장하여 2020년 22조 원을 기록했고, 향후 10년간은 연평균 15%씩 성장하여 2030년 92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역시 미국 시장입니다.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97%에 달할 정도로 월등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바이오시밀러는 2027년에 최소 24조 원에서 최대 61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아ST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개발 1세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1세대의 바이오의약품이었던 인터페론 알파,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인 GCSF, 인성장애 호르몬인 HGH, 빈혈 치료제인 EPO, 난포 자극 호르몬인 FSH를 개발하였고, 그때 개발했던 제품들이 지금까지 동아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의약품 선진 시장을 향해 네스프 바이오시밀러,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표적인 고령국가로 의료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도입 추진에 속도를 내어 의료 비용 절감을 위한 바이오시밀러 활성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화학합성 신약 개발 능력이 매우 우수한 반면 상대적으로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는 더 발전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바이오시밀러로서 일본 시장의 기회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는 바이오시밀러 회사는 기본적으로 제품의 품질을 고도화하고 원가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또한 제품별 시장의 니즈를 고려한 특장점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동안 동아는 2019년 네스프 바이오시밀러의 일본 허가를 통해 축적된 경험으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집중하여 EMA와 FDA의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스프 바이오시밀러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두 개 과제의 수행을 통해 확보된 연구개발 경험은 후속 과제들의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열리면서 2010년대 중반부터 국내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을 중심으로 EMA, FDA 허가를 통해 제약 선진 시장을 성공적으로 진출하였고, 상업적으로도 성공하여 2010년대 후반부터 바이오시밀러가 의약품 수출 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이처럼 이미 우리에게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시장이고, 향후 정부의 의료보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바이오시밀러 공급 확대 정책, 다수의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의약품의 지속적인 특허 만료로 더욱 확대될 시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